자, 여기 보면 화면 좀 봐주세요. 일단 글씨 그냥 빨간 글씨를 썼어요. 또 이걸 여기 보시면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요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죠. 부동산이에요. 울산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봤다. 맹지였는데 금싸라기로 변했다. 권력형 토건비리 심각하다. 당대표 되면 총선 필패다. 권력형 토건비리. 이거 원래 이렇게 경쟁정당 어떤 분에게 주로 쓰던 표현인데 지금 이 얘기를 안에서 꺼낸 거예요. 상황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3차 TV 토론인데 아마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황교안 후보, 김기현 후보 두 인물의 어떤 공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비리 심각합니다. 멀쩡한 돌을 김호 송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악명 말고식 흑색 선으로 혼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바로 그것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 안 됩니다. 총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다 김기현 후보는 거기 민주당이세요?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여기 화면 좀 볼까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십니다.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뜻밖의 저격수가 됐다. 뜻밖의 저격수. 김기현 후보를 이렇게 몰아붙일지는 몰랐다. 근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근데 짐작을 하는 겁니다. 당의 미래를 고려한 행보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탓일까? 아니면 당내 영향력 확인 후에 정계 재기를 위한 것일까? 무엇일까? 아니면 이 이유도 아니라면 다른 이유일까? 이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요거는요. 이 국민의힘 쪽과 이제 소소이시고 가까우신 두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신조 전 의원. 네. 왜 이러는 겁니까? 1, 2, 3번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럼? 좀 정치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황교안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결선으로 가는데 그 1, 2는 뭐 이변이 없는 한 김기현, 안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황교안 대표의 이번 경선에서의 목표는 뭐냐? 의미 있는 패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단계, 자기가 디딜 수 있는 다음 단계 그 그림이 나오는 의미 있는 패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저런 식으로 그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요. 심지어 우리 이성훈 앵커가 엊그저께 진행한 거 제가 다 봤어요. 예. 그 용산에서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몇 차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네 후보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후보라고 알았는데 예. 왜 김기현 후보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후보가 쓸 법한 이런 용어들을 쓰고요. 예. 그럼 저러면은 어차피 떨어질 텐데 예. 다음 스텝이 나올까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정치 감각이 좀 부족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답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습니까? 다 네, 모르신다 그러네요, 진짜 지금. 저렇게 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도 답이 혹시 그려지지 않고요. 김기현 후보를 압박을 하면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김기현 후보 지지표가 본인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셈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당대표, 예. 또 지금 일종의 소수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잘 좀 이렇게 지원하고 응원해야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전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당대표를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의 당대표의 위상을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저런 안쪽에서의 그런 네거티브를 저렇게 주도하시는지 제가 잘 일단 원인을 모르겠고 두 번째는 팩트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98년쯤에 산 농지고 그렇습니다. 예. 98년에는 정확하게 농지의 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이렇게 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KTX가 휘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KT 역사가 들어서지 않는 한 KTX나 이런 고속열차가 노선이 지나가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두 종강으로 나누게 되고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소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 일반 주거 지역에 그런 GTX나 이런 노선 지나간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서울에서는 GTX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아니 지금 저 KTX가 지나가는데 저 땅이 자기 땅이 됐다고 좋아한다?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는 사실은 뭐 길도 없고 맹지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녹지기 때문에 지금 1,800배가 올랐다고 하는 가격 산정 자체도 팩트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대지를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단 모두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김기현 후보가 저 땅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팩트도 틀리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내부에서 총질을 한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저것 때문에 얻을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예. 상처 내기 하려고만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다면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실까? 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제3자 입장에서 정기현 교수님께 왜 뜻밖의 저격수가 된 것일까? 황교안 후보. 저는 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황교안 그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예.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오. 첫 번째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의 입장을 지금 황교안 후보가 진지하게 대변하고자 한다. 아, 부동산 얘기를 꺼내면서 도덕성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예.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전반적인 여론 추세를 보면 예. 오늘 신주호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 속에서도 1차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서 향후 정치적 어떤 그 재기에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 하나만 덧붙이면 김기현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초반에 윤심 논란, 뭐 색깔론, 과거 흠집내기 뭐 거의 진흙탕 싸움으로 갔었는데 그나마 지금 중반전으로 넘어오면서 김기현 후보의 이 부동산 의혹, KTX 노선 변경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당의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예. 충분하게 소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예. 두고두고 저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김기현 후보가 보여준 방식은 가짜뉴스, 뭐 민주당식 뭐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떤 부동산 구입 배경 의혹이라든지 예. KTX 노선 변경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논란을 증폭시키고 의구심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요.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국민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뭐 의혹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거는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이번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뭔가를 꾸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가 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오늘 아마 이렇게 해서 조사단이 앞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단 꾸린다고 그래요? 김영주 의원이. 근데 마치요. 기억을 돌려보면 마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제 얘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는요. 민주당 이거 계속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속 물고 늘어질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중간 일부 언론에서 해명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는 김기현이라고 하는 분이 예. 울산시의 변호사를 했다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맹지라고 하는 가치 없는 땅을 샀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아무 가치 없는 땅을 왜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런 것은 장기적인 어떤 투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땅을 왜 사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반응이죠. 나는 아직까지 안 했어. 예. 난 죄가 없어. 뭐 또 뭐 지나간더라 별로 크게 특혜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조사단,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니까 뭐 현장 또 가보고 그런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뭐 사람을 보서 현장을 가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 3차 TV 토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분위기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기현 후보가 뭔가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2차 TV 토론 당시에 뭔가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BC에서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밝혔고 천하람 후보만 바이든으로 계속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것은 이제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뭔가 긁어부스럼 자충수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제가 오늘 천하람 후보를 좀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천하람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무슨 무동력 글라이더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끌어당겨 놓으면 또 무슨 뭐 이상하게 뭐 꽃을 든 남자 뭐 남진 김영애 해가지고 떨어지고 또 끌어올리면은 대통령 탄핵 발언해가지고 떨어지고 이제 좀 과반으로 가나 싶으면은 지금 바이든 날리면이 말이 됩니까? 우리 당원들 이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가장 강조하시는 분이 대통령실 소금 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수많은 김기현 리스크가 있었지만 꽃을 든 남자 이것보다도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의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지호 의원은 예? 혹시 이 얘기 2차 토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굳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 지지층과 대통령실은 불편할까요? 이 자체가?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저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될 일은 없겠지만 당대표가 되자고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MBC가 자막 조작한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내일 이제 MBC 신임 사장이 그 주주총회에서 예. 선임이 된다는데 지금 현 사장인 박성재 사장이 그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탈락하고 2명이 남았어요. 예. 3명이 시민평가단 평가를 받았는데 박성재 현 사장이 탈락하고 2명이 남았는데 2명 모두 다 발표 때 저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거를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데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막까지 박아갖고 예. 낼 수가 있느냐. 예, 그분들도 저 현 박성재 사장하고 똑같이 그 민노총 계열의 노조 활동 열심히 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 입에서조차도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MBC가 자막 조작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전 그 하나의 검증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천하람 후보도 솔직히 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의 대표가 나온 분들이 당이 불편하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부분을 굳이 나도 차라리 화이트 거짓말처럼 헷갈린다 솔직히 나는 잘 처음에는 모르겠다. 바이든으로 들었지만 잘 모른다 해서 살짝 뺄 수 있는데 듣는 분마다 다르다. 명쾌하게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다른 입장이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소심파 예. 국민의힘 젊은이들의 의견이라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예.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아니 뭐 그 말하자면 그렇게 들리는 것을 문자화하는 것은 MBC의 잘못일 수 있지만 예.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금 뿌리는 우리 김기현 후보도 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이게 한참 지난 건데 다시 기사화되는 이유가 김기현 후보가 이길 꺼냈고 천하람 후보가 답을 했고 이 과정인 거예요, 지금요. 오늘 3차 토론에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마 또 나오리나 싶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똑같은 질문이요. 대통령실이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이 불편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외부에서 그런 프레임을 갖고 지금 계속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토론에서 질문할 것 같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밖에서 풍겼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저 선대 캠프 안에서 이게 최대의 우리가 수비는 이제 먼저 공격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썩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천하람 후보의 답변이 정말 좀 이상했어요. 아. 예, 그러면 그 신지호 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바이든으로 들렸다라고 하면 거기에 왜 대통령실이 불편해할 질문이라는 걸 합니까? 아. 자기 소신을 얘기했으면 이건 대통령실이 불편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예. 천하람 대표답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들리는 건 바이든이라고 들린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불편해할 이 내용을 왜 김기현 후보가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살짝 꼬리를 내리죠. 예.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천하람 후보에게 좀 기대를 걸었던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럽다. 예.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1등 후보에 대해서 예. 서로 지금 일종의 상처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후보 얘기가 좀 빠졌죠. 다들 등장하시고 그러는데 이른바 안철수 후보는 천하람 후보와 연대, 뭐 천안연대, 안천연대 그래요. 사실 1차 TV 토론 끝나고도 로비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천하람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천안연대 절대 없고요. 스파성으로 전략적 제휴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는 야합이기 때문에 저는 뭐 let the best man win. 그러니까 이길 사람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 가서 뭔가 서로 흡수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깔아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정일환 교수님. 천안연대 그러니까 서로 뭔가 손을 잡고 예를 들어서 뭐 중도에 누가 사퇴해서 밀어준다. 근데 지금 그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은 결선 투표를 가야지만 어떤 지지나 연대가 있을 것 같다 이건데 그럴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파급력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결선 투표를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요즘 행보를 보면 대단히 가볍고 좀 TV 토론에 연설에 뭐 좀 행보가 좀 경쾌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천하람의 돌풍이 그 원인 있게 해명이 좀 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이제 그 토론회에서 자 이태원 상권 달래기 뭐 일종의 이벤트죠. 동행 예. 이벤트를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좀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든 여론 지형으로 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든지 친윤 그룹이란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너무 좀 쫄아 있다. 그리고 안천연대로 묶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 손을 잡는 것을 보면은 이른바 여권 내에서 주류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당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천하람 후보의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좀 무관심한다든가 좀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꼭 천안연대가 아니더라도 예. 서로 전략적 제휴의 끈을 가져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다. 근데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바로 다음 날 예. 걷어차는 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눌리고 천하람 후보에게 쫓기고 이러면 좀 샌드위치 되는 상황, 이 형국을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겹친다고 보십니까? 약간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 경우는 없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더 많은 천하람 후보보다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게 많이 있는 쪽에서 가져오는 거지 적게 있는 쪽에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오래된 관계, 예.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조금 저는 한계로 지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일화, 연대 이런 거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본인이 좀 홀로 가고 싶은데 그런 제스처가 오히려 불편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한 1분여 남았어요. 말씀하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뭐 안철수 의원하고 천하람 후보가 연대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본인들의 뭐 자유의사인데 예.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하는 순간 본인이 정체성 위기에 빠져요. 정체성이요. 정체성 위기에 빠집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권 인수위원장 한 사람이다. 예. 이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랬는데 표를 위해서 천하람과 연대를 한다. 그건 정체성 위기에 빠지죠. 김영주 전 의원님은 뭐 민주당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으니까 좀 아시잖아요. 다들 민주당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글쎄요, 그래 지금 이제 뭐 한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중도, 그런 중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속에 자기가 굴러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본인은 수도권 공략이지만 천하람 후보는 젊은 층에 대한 부분 일부 중첩될 수 있지만 어쨌든 방금 이제 신조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본인은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윤 정부하고는 같이 가는 스탠스, 예. 그런 것 속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지는 거죠. 자, 오늘 뭐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